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김성욱입니다. 자, 오늘의 주제는 계약 시 보이지 않는 15가지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고객님들 만나는 데 있어가지고 이 외모도 참 중요한 게 사실이에요. 그리고 또 외모라고 하면 또 이제 머리부터 이제 발끝까지 이제 그 중간에 이제 패션이 좀 있는데, 자, 패션은 기본 틀은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. 과하지 않은 선에서 단정하고 깔끔한 패션. 남성분들은 진짜 정당의 넥타이만 바꿔서 매도 깔끔해 보이거든요. 머리 살짝 만지고 구두 깨끗이 닦고. 근데 여성분들은 사실은 뭐 어제 입었던 옷 오늘 또 입기도 좀 그렇고, 또 여성분들의 옷 디자인이 굉장히 다양해가지고 좀 입기가 곤란하실 텐데, 그냥 기준만 과하지 않으면서 이제 단정하게 입으신다. 근데 이게 과하지 않는 게 좀 애매한 걸 수도 있는데, 여러분들이 어떤 고객을 만느냐에 따라 좀 다르거든요. 가끔 명품 팩이나 좋은 옷 입으실 때도 있는데, 사실 좀 뭐 법인 대표님이라든가 좀 부자 고객님들 만날 때는 좀 이렇게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그런 옷을 입으셔도 되고, 혹은 시장에 갔는데 또 우리 그 뭐 나이 드신 그 뭐 장사하시는 분들이 계신다고 하면은 그런 데서 너무 좀 화려하게 입어버리면은 그 오히려 반감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조절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간단하게 말씀드리고, 그 다음에 패션 다음에 표정이에요. 고객님들과 말씀을 하실 때 진정성 있는 표정이 중요해요. 진정성은 크게 두 가지죠. 뭐냐면은 내가 이 상품을 고객님을 위해서 준비해 왔다 하나, 그 다음에 고객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실 때 내가 아주 진정성 있게 듣는 표정. 건성건성 들으면 되게 싫어하시잖아요.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? 그러니까 표정 관리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. 뭐 이거 들으시는 분마다 좀 당황하실 수도 있는데, 그 분이 어느 정도 자기 관리가 되는 사람이냐 아니냐 이거를 좀 체크를 좀 하시는 경향이 있거든요, 고객님들이. 왜냐면 이제 너무 이렇게 남자 같은 경우는 몸매 관리를 오히려 여성보다 좀 더 하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. 왜냐면 여성은 사실 뚱뚱해도 좀 이뻐요, 보면은. 근데 남성은 완전히 막 퍼져버리니까 진짜 무슨 무식한 동네 아저씨처럼 잘못하면 보일 수가 있어가지고, 혹여 만약에 좀 살이 쪘다 하더라도 그럼 옷을 좀 깔끔하게 입으신다든가, 그렇게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지루하지 않는 목소리 톤의 높낮이. 자, 고객님들이랑 얘기할 때 너무 일자로 얘기하면 좀 지겨운 감이 있어요. 그래서 강조할 때는 조금 더 높게 얘기하고, 또 편안하게 얘기할 때는 좀 차분하게 얘기하고 해서, 사실은 고객님들이 대화는 전반적으로 편안하고 부드럽게 느껴지는데 강조하는 거에 대해서는 고객님이 좀 인식을 하게끔 이렇게 하는 높낮이가 중요하다. 자, 단어는 전문 용어가 있고 일반 용어가 있어요. 전문 용어는 설계사님들만 아는 용어, 이런 게 전문 용어. 그 다음에 보험 설명을 하다 보면 의학 용어나 법률 용어 같이 나오게 돼 있어요. 그 다음에 일반 용어는 이런 어려운 용어를 쉽게 말해서 풀어주는 게 일반 용어인데, 이게 적절히 섞여야 돼요. 무슨 말이냐면 전문 용어만 얘기하면 못 알아들어요. 못 알아듣고 뭐 너 잘났네 뭐 이런 느낌으로만 그냥 이렇게 또 자격지심 같은 게 좀 생기시는 분도 있고, 또 너무 일반 용어만 하면은 이 사람이 전문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전문 용어 하나, 뭐 일반 용어 3개, 뭐 꼭 이런 비율을 뭐 지키라는 건 아닌데, 이런 식으로 전문 용어가 일부 나오고 그거를 좀 편안하게 해주는 일반 용어들을 좀 섞어서 말씀을 해주시면은 되게 좋아요. 고객님을 편하게 해드려야 되잖아요, 우리가. 근데 편하게 해드리는 것도 좋은데 계약 성사도 엄청 중요하단 말이에요. 그래서 고객님들이 편하게 앉는 자리보다는 고객님들이 내 말에 집중할 수 있는 자리를 고객님들께 앉혀드리면 맞아요. 예를 들면 우리가 카페에 갔잖아요. 그러면 벽 쪽이 있고, 벽 쪽에서는 이제 카페 안이 다 보이고, 반대로 벽 상대편에 벽이 바깥에 앉아가지고 벽을 보는 자리가 있어요. 무슨 말인지 아시죠? 자, 그러면 우리가 어디 앉아야 될까요? 원래 안쪽 자리가 좀 편한 게 사실이거든요. 근데 고객님이 바깥쪽에 앉아야 되고 저희가 안쪽에 앉아요. 제가 지금 앉는 자리처럼. 그래야 고객님들이 앞에 앉아서 저만 보게 돼 있어요. 왜냐면 뒤에는 벽밖에 없으니까. 근데 반대로 고객님이 여기 앉잖아요. 그럼 제가 앉고 그 뒤에 사람들이 움직이는 걸 다 보게 된단 말이에요. 그리고 또 고객님들 가까운 데서 우리가 찾아뵈는 경우가 많은데, 장소에서 뭐 아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고객님들이 좀 긴장하는 게 있어요. 그래서 아예 시야에서 다른 사람이 안 보이도록 벽 쪽을 보이는 게 하는 게 맞습니다. 고객이 앉는 자리는. 자, 이해하셨죠? 이게 그냥 이야기만 하면 너무 이렇게 정적이어가지고 재미가 없어요. 근데 손동작을 이렇게 섞어버리면은
이 이야기가 좀 역동적으로 좀 보여가지고 보험이라는 게 눈에 안 보이잖아요. 그럼 손동작이라도 해서 보험을 좀 비주얼하게 좀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. 근데 이게 또 과하면 안 돼. 과하면 안 돼. 저도 사실은 이게 이제 몸에 좀 배가지고 딱 그 위치에 맞게끔만 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손동작은 이 눈높이를 넘지 말라는 얘기가 있어요. 눈동비. 왜냐면 이거 너무 과해 보이거든요. 머리 위쪽으로 넘어가면. 근데 눈높이 아래서만 하면 적당하면서 굉장히 역동적으로 보인다. 예,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자, 이것도 이제 손동작과 비슷한 액션인데 우리가 고객을 만나잖아요. 그러면은 그 사무실이든 카페든 뭐 집이 됐든 문을 열고 딱 들어가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. 특히 고객이랑 또 멀리 있을 때는 그 걸음걸이가 다 보이는데 그때 굉장히 자신감 있게 걸어가야지 되게 축 처져 있거나 걸을 때 이렇게 끌듯이 걷는 거 있잖아요. 제대로 이렇게 또박또박 걷는 게 아니라 그렇게 걷는다거나 그러면은 거기서부터 일단은 마이너스가 어느 정도 되고 시작을 해요. 왜냐면 당당하고 좀 자신감 있고 밝아 보이는 이런 느낌의 걸음걸이로 들어온 사람 봤을 때 훨씬 더 호감이 생기지 막 힘이 없고 그런 분들에게는 호감이 안 생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, 눈빛은 표정하고도 좀 관련이 있긴 한데 그래도 눈빛은 눈빛만의 또 다른 그 에너지가 있잖아요. 고객님들이랑 대화할 때 눈을 자연스럽게 마주칠 때가 있잖아요. 그때 굉장히 중요한데 눈빛 마주치고 내가 먼저 눈이 돌아가요. 그럼 이게 또 자신감이 없다는 거고, 또 고객님들 얘기할 때 대화가 좀 지루할 때가 있어요. 그럴 때 막 눈을 또 이렇게 돌려요. 그러면 또 아, 내 얘기가 재미없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. 그래서 눈빛도 내가 당신에게 관심이 있다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담으면서 이렇게 쳐다보시면 고객님들도 이 사람은 나한테도 관심이 있구나 이렇게 뭐 오해를 하겠지만 관심을 생각을 하시면서 서로 또 호감이 좀 생긴다라는 거예요. 그러면 계약 확률이 또 높아지겠죠. 고객님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과 듣는 척 하는 거는 다른 거예요. 저도 사실은 누구랑 대화하면 좀 지루할 때가 있는 게 사실이에요. 근데 그때 확실히 듣는다는 인식을 시켜주는 방법이 하나가 뭐냐면 앞에 얘기하던 거 다 까먹어도 바로 코앞에 얘기한 걸 아 그거요 하면서 한 번씩 그냥 포인트를 짚어주고 맞장구를 쳐주는 거예요. 아 맞아요, 그런 사람은 그래요. 뭐 이런 식으로 일단 어떤 걸 얘기했잖아요. 뭐 이런 거, 뭐 컴퓨터 얘기가 나왔으면 그 컴퓨터요, 맞아요. 이렇게 앞에 나왔던 얘기만 콕콕 집어줘도 듣는 척 하는 게 아니라 듣는 것처럼 고객님들이 이렇게 느껴진다라는 겁니다. 헤어질 때 여러분들 이제 다 잘했잖아요. 다 잘했는데 헤어질 때는 뒷모습을 보이지 않는 게 일단은 예의입니다. 뒤로 획 돌아서 가면은 우리가 싸울 때는 이렇게 획 돌아서 가잖아요. 그게 아니고 천천히 이렇게 고객님이랑 이렇게 인사하면서 조금씩 멀어지면서 뭐 문 앞에서 정도 이제 문 열 때 그렇게 나가는 게 고객님들 보기에도 좋다라는 거예요. 저도 이거 참 미소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데 제가 교정기도 샀는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. 미소는 썩소가 아니라 미소예요. 미소. 어색하게 웃으면은 진짜 그 보는 사람들 그렇게 어색할 수밖에 없어요. 근데 이 미소는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미소 교정기도 있고 하고 아니면은 하루에 5분에서 10분씩 웃는 연습을 많이 하래요. 저도 지금 하다 안 하다 해가지고 자꾸 얼굴이 이렇게 막 펴지려다가 안 펴지고 막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연습을 하게 되면 미소가 생긴다고 하니까 이제 살짝 이렇게 웃는 모습이 나올 수 있도록 미소를 연습을 해주시면 되고, 여러분 상담할 때는 일반 그냥 볼펜으로 쓰고 사인을 이제 하시라고 할 때는 만년필을 주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. 상담은 볼펜, 사인은 만년필, 그냥 이것만 기억을 해주세요. 여러분들 우리는 사실 뭐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은 아니어가지고 고객님들이 우리 PR을 뭐 이렇게 소개시켜 줄 때 엄청 잘 해놨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내가 내 자랑을 해야 되는데 이게 또 너무 노골적이면 좀 그래요. 좀 그런데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순간순간 자기 자랑을 좀 하면 좋아요. 뭐 예를 들면 고객님 제가 지난주에 계약 1등을 했는데 그 1등이 뭐냐면 오늘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 내용이랑 같은 내용이다.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제가 1등을 했다.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되고, 그 다음에 뭐 선물을 드릴 때도 고객님 이거 제가 지난달에 1등해서 시상으로 나온 선물인데 결정적인 계약이 고객님 계약이었다 하면 고객님도 기분 좋고 나도 좀 뜨는 거고,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 자기 자랑을 좀 넣어놔야 돼요. 근데 이게 웃긴 거 먹힌다는 거예요. 실제로 여러분들 인스타 이런 거, 카카오톡 이런 거 보잖아요. 그 사진 다 고객님들이 보세요. 그러면 이 사람이 좀 잘하는구나, 그러면 좀 더 안심하면서 호감도 생기는 거죠. 이야기할 때 자기 얼굴 만지는 거예요. 얼굴은 뭐 예를 들면 귀, 코, 턱, 눈 뭐 이렇게 만지잖아요. 이거는
불안할 때 나타나는 증세래요. 불안할 때. 그러니까 얼굴 쪽을 내가 자꾸 이렇게 만지잖아요. 이렇게 막 이렇게 만지잖아요. 이런 거 다 불안할 때 나오는 증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얼굴은 그냥 되도록이면 만지지 마세요. 아예 만지지 마시고 차라리 손을 고객님 앞쪽으로 하는 게 오히려 나아요. 절대로 얼굴은 안 만지시는 게 좋습니다. 오늘은 계약 시 보이지 않는 조건 15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보시고 좀 헷갈리시면 한번 좀 더 보시고 여러분들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들 중에 실수하는 것들을 좀 적어놨으니까 이대로 좀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고객님들께 호감사고 계약 받을 확률이 더 높아지니까 믿고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. 자,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. 다음 시간에 또 다음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